지난 파트 1에선 땡큐 경영 환경 및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파트 2에선 밸런스 쉿, 캐시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테슬라 땡큐 스토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 쉿을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테슬라 재무 건전성 걱정은 1도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통 재무 건전성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는데요. 그 5가지로는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자본 비율 등이 있고요. 그럼 먼저 유동 비율부터 볼게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지표로서 회사의 유동성을 평가할 때 보는 지표입니다. 테슬라의 Q2 유동 비율은 2.04로 자동차 제조 상장사 16개 기업 평균 1.56 대비 최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1.0에서 1.5 사이를 건전, 그 이상을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유동 비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른쪽의 빅테크 7개 기업과 비교해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2등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만을 제외하고 유동부채로 나눈 지표로서 유동비율과 같이 유동성을 평가할 때 보는 지표지만 유동비율보다는 좀 더 엄격한 지표입니다. 테슬라의 당좌 비율은 1.5로 보통 1.1 이상은 양호하다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건전한 수준이죠. 또한 자동차 제조 상장사 16개 기업 평균 0.71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빅테크 7개 기업과 비교해서도 중위권 수준일 정도로 준수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제일 많이 들어본 용어실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채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는 않은 거니깐 부채 비율도 낮은 게 건전하다는 의미죠. 부채 비율은 보통 50%, 0.5 이하를 건전하다 하는데요. 테슬라의 Q2 부채 비율은 0.39로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 상장사 16개 기업 평균은 0.45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에 이어 4위에 위치할 정도로 뛰어난 수치지요. 이번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로 나눈 수치인데요. 자기가본 비율은 높을수록 건전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차입 의존도가 낮다는 의미이니까요. 테슬라의 Q2 자기자본 비율은 0.6입니다. 자동차 제조 상장사 16기업 평균 0.35보다 당연히 높고 빅테크 7개 기업 중에서도 4위에 위치할 정도로 건전한 수치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애플 지표를 보면서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애플은 좀 재무 건전성에서 좀 예외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재정 정책 때문이에요. 애플은 의도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대신에 보유 현금을 자사주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마지막 지표로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부채 자본 비율은 충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테슬라의 Q2 부채 자본 비율은 0.09입니다. 굉장히 낮죠. 이는 자동차 제조사 평균 0.82보다 월등히 낮고 빅테크 중에서도 알파벳과 더불어 탑2 수준입니다. 이번 테이블은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빅테크 7개 기업의 재무 건전성 랭킹을 보여준 지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블이 재무 건전성의 절대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예를 들었듯이 의도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경우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테슬라의 재무 건전성은 탑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캐시플로우 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보유 현금 규모와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밸런스 쉿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자원 마련, 재무 펀더멘탈 악화 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그냥 의심 많은 사람의 걱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 부분인데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테슬라가 제공하는 재고 일수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회전율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테슬라의 Q2 재고 일수는 24일로 지난 Q1 22일 대비로도 소폭 증가 작년 Q4 12일 대비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Q2는 뉴모델 Y가 램프업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생산 속도가 분기 말에 갈수록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말에 미처 배송하지 못한 재고가 많이 쌓인 건 정상적인 현상이죠. 오히려 재고가 부족하면 그게 더 문제죠. 생산 램프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테슬라의 재고의 전일수와 US 평균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네거시 기업들은 딜러샵을 운영하다 보니 더 재고의 전일수가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는 테슬라의 판매 채널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반증이죠. 채널이 단순할수록 재고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운영 자본 측면에서도 많은 자금이 채널 내 재고에 적게 묶여 있다는 의미이며 유동성이 훨씬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연 매출 부분입니다. 이연 매출은 오토모티브와 에너지 스토리지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요. 오토모티브의 이연 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대부분은 FSD입니다. 에너지의 경우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받는 선급금이고요. 먼저 오토모티브의 이연 매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토모티브 이연 매출의 잔액은 FSD 기술이 발전하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2 이연 매출 잔액은 37.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FSD 기술은 V10, 11, 12, 13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였는데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연 매출 유이백, 녹색 바죠. 유이백은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정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이유로 일론이 Q2 어닝콜에서 테슬라 소유주의 절반이 FSD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봐요. 결국 지금까지의 FSD의 비약적 성장은 주행 데이터가 제일 기초인데 주행 데이터는 FSD 유저 수의 증가보다는 차량당 FSD 사용률의 비약적 개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FSD 유저 수를 어떻게 증가시킬지에 대해 테슬라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의 이연 매출입니다. 에너지 이연 매출의 잔액은 Q2 기준으로 21억 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5년 상반기에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의 실적에 육박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에 대한 힌트를 탱큐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얘기하길 현재 1년 이상 계약 의무가 남아있는 계약들의 수주 잔액이 103.8억 불이고 이 중 54.7억 불이 1년 이내에 장부에 인식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Q2 탱큐를 찾아봤는데요. 작년 대비 2배로 성장하였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에너지 부문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는 듯합니다. 그냥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 램프업 정도만 지켜보면 될 듯하네요. 어차피 테슬라가 잘하겠지만요. 다음 영상에서 캐시플로우를 설명드리며 테슬라 Q2 탱큐 스토리 파트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